반갑습니다. 더바른TV 창쌤입니다. 자, 평택에 이제 임장을 다녀왔는데, 이 평택 중에서 이 서평택이 앞으로 이제 기회의 땅이지 않습니까? 왜 이 서평택이 기회의 땅인지 한번 짧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동평택이죠. 이미 평택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 동평택입니다. 평택시청이 있고, 삼성반도체, 쌍용, 그리고 고덕국제화도시, 브레인시티, 뭐 이러한 어떤 굵직한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 돈이 되어 있는 도시고, 그 반대로 서평택은 안중과 포승, 그리고 포승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제 개발이 좀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평택에 정말 앞으로 기회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개발 이슈와 확정되고 그리고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시 개발 사업 현황이라고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측이 동평택, 빽빽하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반대로 서평택은 느슨한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평택과 서평택과 균형을 같은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평택의 큰 개발 이슈고요. 앞으로 기회의 땅이 서평택이고, 이 서평택은 보시다시피 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과 그 다음에 신항만 그리고 KTX까지 들어가는 이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택지와 산업단지,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는 곳이 이 서평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항과 인천항을 좀 비교해 볼까요? 이 서평택은 앞으로 이 항만이 이제 준공이 끝나면 크루즈도 들어오거든요. 국제 여객 터미널에. 부산항과 인천항은 입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보고 그 다음에 내륙 쪽으로는 항만 쪽으로 해서 다 상권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천항도 마찬가지죠. 다 상권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바로 인근에 있는 내륙 쪽으로는 다 상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발될 곳이 서평택, 평택항이고 그 주변의 개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을 아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꼭 보셔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내가 편승해서 같이 따라가 줘야만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 많은 자료를 다 알고 들어가시는 것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평택항 발전 방향 수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최종 보고서가 2019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평택항이 개발되는 내용과 그리고 평택항 주변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이 최종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평택 IC, 이 IC까지와 JCT 간의 이 거리에 뭐가 있냐면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확장해야 되는 그 이유에서도 이 서평택의 개발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사업 타당성 조사와 항만 도시기본계획 다 일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 서평택의 중심이 이제 화양지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시대에 서구청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화양지구입니다. 그래서 서평택의 가장 중심은 화양지구가 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앞으로 평택에 거주할 거거든요. 평택에 내려가서 이제 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평택 화양지구에 힐스테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안중 쪽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또 낼 거죠. 이렇게 되면 제2의 인생은 평택에서 살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택을 사랑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서평택 기회의 땅을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시 도시계획 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권의 책을 다 보시게 되면 왜 서평택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평택의 지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 도심이에요. 흐름을 예전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지도에 한번 표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구도심입니다. 안중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밀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중이란 도시는 포승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배후 도시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항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국제여객터미널에는 크루즈가 못 들어오고 페리오 정도만 들어오는데 신항만 쪽으로 이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죠. 이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정말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정말 막 분신 자살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미군 기지를 받는 조건으로 평택시에서 평택시는 거의 다 개발이 택지 개발이 아니라 도시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이 미군 기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 미군 기지를 받는 조건으로 정말 100조 이상의 예산을 받았고, 그리고 택지 개발을 거의 다 도시 개발로 바꾼 이 평택의 개발 방식이 그렇게 해서 도시 개발로 많이 바뀐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현아지구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안중 버스 터미널 확장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또 안중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송담지구 23만 평, 여기는 이제 100% 다 주거단지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준주거도 있고, 여기에 2014-15년도에 아파트가 한 1억대 중반이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5억대입니다.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재작년과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했지만 여기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 송담지구의 아파트는. 그러니까 그만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이 안중에 있는 송담지구의 이제 아파트였었고요.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도 낙찰가가 거의 다 5억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 이 안중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중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안중 역사가 들어옵니다. 이 서해 복선 전철은 원래 24년 6월 말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연기가 돼서 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화양지구 84만 평, 여의도 면적이 80만 평 조금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 84만 평이면은 여의도 면적이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화양지구, 여기에 서구청과 종합병원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의도에 지금 50만 이상이 거주합니다. 여의도 면적에. 근데 여의도 면적과 같은 면적인 화양지구에는 84만 평 안에 인구가 5만 4천여 명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쾌적한 도시로서 성장이 되는데 제가 앞으로 여기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장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대규모 주거단지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안중역세권 157만 평, 여기는 약 10만 명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화양지구 5만 4천 명, 그리고 여기 10만 명, 그리고 여기 이제 성장관리 지역에, 그러면 여기에 15만 하더라도 여기 벌써 20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말 인구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인구가 들어오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승지구 62만 평이 개발이 돼서 지금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여기에 지금 입점해서 지금 한참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곳곳에 지금 공장이 계속 건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저택지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분들이 10,000명만 하더라도 사장님과 여직원분만 하더라도 2만 명이에요. 차량과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현덕지구가 이제 70만 평으로 개발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요 캐션 마크입니다. 어쩌면 지금 평택시에서 동북권에 있는 쌍용자동차 부지를 여기에 40만 평을 제안을 했는데 쌍용자동차에서 지금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보류예요.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이곳과 여기에 이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현덕지구 40만 평을 제안했는데 쌍용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쌍용자동차에 있는 현재 부지에 신설해서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증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규모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여기와
이 현덕지구 그리고 진이 쪽에 있는 서탄면 쪽을 제안을 했는데 아직 보류하고 있고 결정은 안 났습니다. 행성에서도 그 유치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아산과 그 다음에 전북에서도 이런 유치전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아마 이제 관내에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 계속 유치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쌍용 자동차가 지금 임직원들이 한 3만 명 되거든요. 협력업체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을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상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한 20만 정도가 되는 거죠. 쌍용이 타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20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현덕지구로 나중에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서평택의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 오늘도 이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그랜드 호텔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입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어떤 개발 이슈라든지 서로 미팅을 나눴는데 앞으로 이 일대가 또 관광단지 주변으로 해서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여기에 이제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죠. 제 가까운 지인 두 분이 해양대학교 나오셔서 지금 거제도에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앞으로 이 평택항은요 세계적인 글로벌 항이 될 것이다. 자신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공업단지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1, 2종 배후단지입니다. 여기는 바다를 내립한 것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2종 항만 배후단지를 뭐 60% 축소하겠다가 나왔지만은 강력하게 반발이 이루어지니까 원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개발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곳이 또 주목해질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만호지구, 희곡지구, 자동차 클러스터 이렇게까지 도시가 쫙 들어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덕지구만 지금 최종 결정이 안 됐고 모든 부분은 다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서평택의 미래의 모습이고 기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도로는 38번 국도가 동에서 서평택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가 이 38번 국도고요. 그리고 39번 국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택역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화물 노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는 이렇게 또 화물 노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 노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 평택 항만까지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여기가 이제 복선 전철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철역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도로죠. 안중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송담, 기존 도심, 성장관리, 화양지구, 서구청을 경유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이 도로가 앞으로 정말 기가 막힌 도로가 될 겁니다. 이 도로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은 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 주변 쪽으로 지금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 안중 버스터미널에서 이 송담지구 끝나는 지역에 여기 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걸 팔아달라 그러는 거죠. 절대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파는 순간부터 후회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곳, 이런 곳에 있는 땅은 절대 팔지 마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는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고 이 일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화양지구를 경유해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포승지구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고덕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 그래서 이제 국가산업단지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제 새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통은 이제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익산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빠져서 미군기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도로. 여기서 연결이 돼서 이 서부도 3거리인데 이 서부도 4거리까지 딱 연결이 됐어요, 도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로가 연결돼 가지고 이 항만 배후단지를 경유해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이 연육교가 이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당진에서 그 다음에 서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가 교통의 중심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정말 중요한 도로가 지금 붙었다. 그래서 서부도 3거리에서 서부도 4거리로 지금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 서평택의 교통의 중심지는 바로 이 서부도 4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팽성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도로가 지금 현덕지구 요 38번 국도까지 붙었습니다. 도로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고요. 이 도로 주변도 앞으로 개발 예정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곳은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여기 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땅을 팔아달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 팔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곳, 특히 여기 화양지구 바로 옆에 이런데 이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다 돈이 될 겁니다. 이 도로 주변으로 해서 절대 팔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노란색 치는 이 하트 모양은 앞으로 주목할 땅입니다. 물론 빠진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곳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의 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승지구 바로 위에 이 일대 토지도 상당히 중요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서부도 사거리 형성되는 이곳 신영리, 그리고 여기 평택구 관광단지와 현덕지구 중간에 남아있는 여기 토지, 앞으로 여기도 많이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은 이제 전원주택단지로 이제 개발될 것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이런 곳은 정말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바다도 보이고 경치도 좋고 뭐 어디 지역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 서평택, 평택항은 인천과 부산항처럼 개발됩니다. 그 주변도 도시도 이렇게 개발될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 서평택에 30에서 35만 정도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바로 옆에 이런 곳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되면 서평택은 물론 시간이 있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정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현덕지구만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현덕지구에 쌍용 자동차가 들어오는 곳으로 확정된다 그러면요. 이 서평택은 천지개벽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지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쌍용이 여기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택시에서 그 중에서도 서평택 기회의 땅은 정말 인구 10만도 안 되는 이 서평택에 이렇게 안중역세권 157만 평 개발되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죠. 84만 평 여의도 면적만큼의 도시가 서구청이 여기 들어오면서 서구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동차 클러스터, 희곡, 만호지구, 포승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들어오는 거죠. 포승지구 여기 들어오죠. 자동차, 화학, 반도체,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덕지구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여기도 이제 들어올 겁니다. 평택구 관광단지, 그 다음에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항만 1, 2종 배후단지까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이 서평택은 인천과 부산항처럼 큰 도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서평택에서 저는 사업하면서 생활을 할 겁니다. 김창희요, 파이팅 하자. 더 바른 TV 파이팅. 오늘은 서평택에 조금 더 활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서평택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는 더 바른 TV와 함께 했습니다.